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에 적극 관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형국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주 열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 점이 상당히 관심인데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황재욱 민화협 정책위원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 최고 지도자의 14년 만의 방북이자 첫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김 교수님 먼저 좀 한번 총평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공유되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최고 지도자가 대화와 협상, 즉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 군부 강경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노이에서의 북미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결렬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네. 국내 정치적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경제적 어려움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북한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북중 정상회담의 개시였다라고 다시 재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렇죠. 국내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서 공산당 지도부의 체면이 손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에서도 국내의 문제들, 대내외 문제들을 관심을 돌리고 네. 또다시 중국의 위상과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은 네. 대내외적으로 큰 틀로 그동안 남북미 중심의 북미 협상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중국이 약간 배제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회의 G20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나옴으로써 중국의 역할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부상되는 예.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몇 가지만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두 북중 정상회담이 양국에게 모두 소개 성과를 전해 주었다. 네. 일단 방북 이후에 시진핑 주석께서도 자기 스스로 평하기를 굉장히 이번 방북이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주에 G20이 이게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 만나서 회담을 그렇죠. 하게 됐는데 예. 과연 이번에 성공적으로 쥐게 된 그 북한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쓸 것이냐. 네네. 한마디로 이제 대립 카드일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냐. 네.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카드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는 네. 그것이 뭐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과 미국에 이제 도움을 주는 협력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가 굉장히 장기화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이번에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서 예. 북중 밀착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굉장히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다음에 대미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협상력이 증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이제 북한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윈윈인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북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 그 어제 1박 2일간의 그 행사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등장 인물들이었거든요. 네. 북한 내부 인물들인데 특히 이제 그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이 영접단에 정식으로 포함된 부분 그리고 현송월의 등장도 상당히 좀 의외였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어떤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여정
선전선도부 제1부부장은 지금까지 김정은 자기 그 오빠의 모든 의전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랬죠. 예. 이번에는 공항에서의 환영 행사에서도 부원장급들하고 같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의전은 더 이상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게 굳어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인데 저희들이 그 예전에 보도를 통해서 직함은 김영철 위원장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예. 과연 이 사람이 하노이 회담 이전에 대남 협상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임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숙청설까지 나돌았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모든 것이 내부 정리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거기 예, 예. 잠시만 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대미라인과 그 다음에 통일 전선 역할 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참모 라인들의 네. 역량이 이전에 비해서 외교적 역량과 분석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통전부장이었던 김양건, 네. 그다음에 외무성에서 제1부상 역할을 하면서 북미 라인을 담당했던 강석주 등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라인이 뭔가 좀 미진하지 않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섰던 협상에서 예. 결과가 진전이 정체되고 있다라면 말씀해 주신 대로 숙청은 아니더라도 네. 뭔가 변화를 보임으로써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예. 또 아쉬운 부분을 인원의 교체로 인해서 예. 보완해 나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변화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북중 정상회담, 뭐 북한 내부의 그 서열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번 그 북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좀 주력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네. 북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해서 남북미 간의 3자 회담이 아니라 이제 중국까지 해서 4자 회담 구도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예. 과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정책적인 목표는 대화와 협상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해 나가고 북한이 대화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비행체를 발사하고 그다음에 협상이 정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혹시나 전략적 오판으로서 협상의 틀에서 벗어날까 봐 네. 우려했는데 이번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북한을 다시금 대화와 협상의 틀 안에 머무르게 하고 예.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한 것은 우리의 정책적 방향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단지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평화 안착에서 긴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또 북한과의 대화가 최근에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네.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한국은 작년에 남북미 구도에서 남북미 중 4자 구도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더라도 한국이 한중 사이에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 또 북한은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도 필요하지만 한국도 필요하고 네. 그 한국이 필요한 역할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4자 구도가 우리에게는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은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좀 민감한 관계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4자 구도가 확대돼서 예전에 6자 회담까지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예측들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방북 이후 어떠한 논평이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죠. 그거는 상황을 계속 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음 주일에 만나는 그 G20 오사카에서의 그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충분히 아마 그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중국이
비핵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그 평화 체제 문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만스럽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 간의 담판을 하는 어떤 탑다운식 방식을 선호해 왔고 네. 사실 시간이 벌써 대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입장이고 연말까지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보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가 많이 관련된 다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진행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전까지만 해도 바로 6월 초에도 얘기를 했었죠. 자기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북중 밀착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서둘러라.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자 협상은 중국이 원하는 바이지만 과연 비핵화 문제라든가 평화 체제 평화 협정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지분을 과연 영향력 확대를 그냥 놔두고 볼 것인가. 네네. 그거는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걸 봐서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자 구도로 이게 확대되는 것보다는 북한과 1대1로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과연 이번 이 북중 회담으로 어떤 점을 노리고 있을까? 지금 이번 어제 이제 1박 2일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 예. 오늘에서야 이제 그 북중 회담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예, 예. 비핵화라든지 미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음.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예, 북한의 노동신문을 포함한 언론들의 발표 내용과 예. 중국의 언론의 발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에 북한과의 우호도 강조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즉 이제 주변 지역 강대국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모습을 강하게 나타내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북중 친선에 관해서만 강조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체 강한 협상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네. 즉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재의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얻는 거 없이 양보하는 제재안을 또다시 제출하면 아무래도 체면도 손상되고 협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예. 그런 평가를 돌파구로서 중국이 이번에 와서 14년 만에 최고 지도자끼리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호를 강조하고 중국 지도자가 다시 한번 대화와 협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다면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체면을 봐서 조금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미국과 그럼 얘기해 보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명분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양측이 서로 언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이신전심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북한으로서도 네. 자신의 체면을 살리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돌파구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화를 원한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셨는데 근데 미국도 여전히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중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북 제재도 추가했거든요. 이게 공교롭게 시기가 이렇게 맞물린 건지 아니면 북한과 중국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인 건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황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북한과 중국의 이제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라고 이제 말한 거는 네. 연례 행사예요. 근데 예. 이제 단지 좀 시기가 당겨졌을 뿐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북한에게 당군과 채찍을 사용하는 그 전략은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자기네는 유연하게 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찍은 채찍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북한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FFVD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하노이 회담에서 말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이고 예. 북한도 판을 깨지 않겠다는 것을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의지, 협상, 그러니까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 한반도 이제 문제, 제재 완화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는 거듭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유연한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이 지금까지 말한 연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제재 리스트 중에 어느 정도 리스트를 빼주게 되면 네.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할 수 있는 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무회담을 통해서 네. 북미 회담을 앞둔 어떤 실무회담을 통해서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 예, 예, 한 가지만 얹고 네. 싶습니다. 방금 황 위원장님께서 매우 우리 입장에 설명을 잘해 주셨고 저는 네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 보고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연례 보고서고요. 네. 매년 발표되었던 거고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사실 보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모든 국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의 기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대외 전략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일단락하고 그다음에 국내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북한 방문도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국가의 위상과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대미 정책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협상으로서 일단락을 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이건 장기화된 갈등의 일상화로서 두고 할 일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한 등 전통 우화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중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미국이 인식했다면은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인신매매 보고서, 예. 그다음에 어제 21일에는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중국에 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들을 매우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무역 협상, 인권, 인신매매, 종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얘기하면서 자신들도 협상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중시하고 예. 준비하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예.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느냐, 얘기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가장 또 관심이잖아요. 물론 예, 이제 예. 미중 무역 전쟁도 큰 이슈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뭔가 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라고 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중국도 그것을 북한에게 매우 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여기서 전략적 오판을 해서 네. 한반도의 긴장을 높인다면 중국은 대미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커다란 전략적 군사안보적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반도의 대북 제재가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가 높아지게 되면 네.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군사안보적 영향력이 커지고 이것은 북한에 대항한다기보다는 대중 전략적 견제 역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은 북한이 전략적 오판이나 새로운 무력 도발을 일으키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네네. 중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안을 얘기했을 겁니다. 북한도 돌파구를 위해서 제안을 받았을 거고요. 예.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네. 협력과 갈등 부분을 나누는 의제를 나누어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보면 미중 사이에 갈등은 너무 많습니다. 무역협상, 그러게요.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네. 심지어는 홍콩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협력할 수 있는, 만약에 새로운 제안을 가져갔다면 미중 사이에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협력 의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거고요. 네. 우리로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손해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미중 정상 간의 얘기가 잘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20 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뭔가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방중하기 전에 저희 외교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논의 협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어떤 조치였는데 사실은 지금 방중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냐면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향후 남측의 반응, 미국의 반응을 보고 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지 예. 아니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나갈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북이 끝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채널을 통해서 과연 시진핑 중국 정부가 북한의 울타리 뒷배 역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한 후에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에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이 돼 있고 네. 그것이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비핵화 관련해서 또 이제 눈길을 끄는 인물이 비건 대북 정책 대표인데 이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이를 놓고도 또 말이 많거든요. 가능할까요, 방한이? 그러게요.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24일 날 도착을 얘기들이 하고 나왔었죠. 굉장히 예. 긴 시간 동안 머물 것이라고 했는데 네. 오늘 나온 뉴스로 보면 좀 확정 24일 오는 것 자체도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라고 예. 나와 예.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와서는 네. 우리 이제 방한을 하고 나서 6박 7일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같이 이제 트럼프 방한까지 겹쳐서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실무 협상을 위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장시간을 아마 우리 이제 방한에 투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특별히 현재 비건 특별대표의 역할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이미 새로운 제안을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네네. 높고요. 즉 미국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를 다시 중국을 통해서 듣고 싶을 겁니다. 예. 그것이 현재 북중 사이에서 서로 논의된 사항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얘기가 전달됐는데 만약에 비건이 와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북한과 얘기하게 되면 사실 중국의 역할이 그렇게 부각되지도 않고 네. 또 북한으로서도 굳이 두 채널을 통해서 이 중요한 새로운 협상안을 내볼 이유도 없고요. 예. 무엇보다도 탑다운을 중요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서 새로운 제안을 얘기하고 결과가 나오는 걸 받는 게 좋지 굉장히 실무에 밝은 비건이 와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네네. 예, 이것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이 중간 실무자 그룹에서 나타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비건의 역할은 북한도 현재로선 바라지 않고 네. 미국 측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라든가 한국 방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일단 정상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진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 협상이 틀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예, 봐야 되겠군요. 특히 북한은 탑다운을 현재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황재욱 민화협 정책위원장과 함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